자, 일단 어제 정유라 씨가 공항에 도착을 했고 뭐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건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면접장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갔다는 의혹은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지고 간 건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SNS 글에 대해선 네, 제가 그거는 정말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뭐 명확하게 해명한 거는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이화여대 입시 면접 볼 때 뭐 단복을 입고 간 건 아니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같고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윤태곤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좀 자신 있게 하던데. 이 정유라 씨의 발언들을 보면은 막 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빠져나가고 뭐 그런 식 같지는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을 나름대로 네. 솔직하게 이야기한 학교에 원래 뭐 갈 생각도 없었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입학이 된 이후에도 뭐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었다. 네. 입학 취소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말 탄 것에 대해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실은 뭐 그렇게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거나 네. 그렇지 않았는데 말하자면요 엄마가 시켜서 한 거니까 자기는 누가 나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뭐 쉽게 말해서 나는 잘 모르고 나에게는 어떤 의도성이 없었다.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이걸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이제 정유라 씨 인터뷰를 보면은 뭔가 이제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뭐 문제가 될 말을 꺼린다든지 뭐 이런 계산이 좀 이게 담겨 있었나요? 글쎄, 근데 제가 어저께 그거를 저도 이제 생생한 라이브로 봤는데요. 네. 제가 보면서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종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까지 왜 정권마다 게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부분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 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역대 게이트 관련자 중에서 포토라인 앞에서 저렇게 여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나 사람이 순진무구한 건지 아니면 너무나 고단수여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네. 너무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들어가면 만약 얼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 얘기는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하게 짜고 네. 시나리오 쫙 짜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흐트러지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흐트러짐이 없다기보다 네. 그냥 본인이 생각난 대로 얘기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 덴마크에서 언론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쪽에서 재판 받았었잖아요. 그 덴마크에서 그때 한 얘기를 이제 흘러나오는 걸도 보면 나름의 일관성은 있어요. 난 몰라. 모른다. 엄마 예. 그냥 하루로 했어. 딱 이거거든 두 개. 뭐 말도 엄마가 타러서 탔고 이대도 엄마가 가라고서 간 거고 독일도 가라고서 가는 거지 난 몰라. 이겁니다. 네. 예. 그 얘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뭐 변호사가 이제 갔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에 뭐 최순실 그렇죠. 씨 측 변호사들이 덴마크에 가서 예. 귀국 일정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가서 이제 그 확인을 하긴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그거들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좀 약간 스마트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정유라 씨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아주 스마트하게 변호사가 짜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모든 짐에 착착착착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네요. 네. 이제 사실 정유라 씨가 굉장히 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가 자신의 SNS에 이제 올렸던 글인데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돈도 실력이야 뭐 너네 엄마 아빠를 원망해 뭐 이 글이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때 뭐 어린 치기에 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하긴 했었는데 뭐 그 자체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그 의도되거나 준비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럭비공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향후에 이제 어떤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검찰도 그렇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최순실 씨가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네. 보완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삼성이 말을 지원한 것 그 자체는 이제 사실로 된 거잖아요. 준 것이든 빌려준 것이든지 간에 그럴 경우에 그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수혜받은 딸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딸이 잘못인 건가? 네. 아니면 딸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삼성이 알아서 준 것이다라고 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최순실 씨가 재판장에서 서야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 어떤 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세 가지 안건 중에서 뭐 이대 입시 비리나 삼성 말 지원은 거의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외환관리법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군요. 예, 근데 예. 지금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덴마크에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낸 것인지 돈을 벌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한 것인지 뭐 그리고 뭐 대서관을 비롯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네. 추가적인 사항들이 뭐 훨씬 막 쏟아져 나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그랬고 이 최순실 씨 일가가 뭐 이제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놨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가 관심인데 당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 특혜 이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어머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정유라 씨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뭔가 좀 이게 폭탄성 증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이제 여러 기자들의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씨한테 네. 정유라 씨한테 그 있는 혐의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화여대 이제 입시 관련, 그 다음에 삼성의 이제 뇌물과 특혜, 그리고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부분인데 이화여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해명을 했죠. 뭐 학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라고 했다. 네. 그리고 삼성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 별로 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타라고 해서 네. 탔지 잘 모른다. 재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걸로도 정유라 씨 명의로 된 뭐 독일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게 좀 있지만은 엄마가 인감 도장 같은 걸 뭐 관리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는 주체적으로 뭘 한 게 없다라고 하고 정유라 씨가 말할 수 있는 증언들은 앞으로 나는 이런 장면을 봤다. 혹은 나는 이런 거를 보긴 봤다. 이런 식의 전언의 형식이 되겠죠. 네. 자기가 주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이런 발언들이 우리의 조금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거죠. 럭비공처럼 튀는 발언한다. 이제 그거 예전에 노승일 씨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근데 그게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튀는 발언한다라는 거에 전제 조건에 뭐가 깔려 있냐면 누구죠? 정유라 씨가 어머니랑 최순실 씨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노승일 부장도 얘기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엄마고 나는 나야. 그러고 그냥 엄마에 관련된 폭탄 발언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깔려 있는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발언이 네. 검증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거에 주범은 최순실 씨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의 혐의를 다 입증해야 돼. 업무방해도 마찬가지. 특히 뇌물 그렇습니다. 뭐 대가성 있니,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했니,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 모든 거를 정유라도 알았을까?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국외 네. 재산 도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과연 최순실 씨가 정유라한테 세세하게 그냥 다 정확하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용이 청와대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샥샥샥샥 해서 됐단다. 이걸 다 얘기했을까? 이거거든요. 네. 엄마랑 사이도 안 좋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눴을까 그 모녀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사실 고민은 고민인 거죠. 정유라 씨에 대한 게 국민의 기대치는 엄청 높고 네. 입증은 쉽진 않고
근데 그 검찰도 부분은 고민, 법원도 고민. 조금 뭐 다른 생각이긴 한데요. 뭐 네. 변호사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의 재판에 있어서는 공적 영역과 관련한 재판이나 내용들은 거의 뭐 검사들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적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추가 기소하지 않아서 풀려나가게 되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뭐 큰 이모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 발언 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제 공항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심경이냐 그랬더니 나는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예.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사적인 관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에 대해서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재판 네, 구도에서는. 근데 과연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기자회견 한 것처럼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적 영역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도 40년간 사적 영역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딸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정유라 씨가 하는 발언으로. 그리고 뭐 이후에 사드 얘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뭐 폭탄 발언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정윤회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허용호재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관진 실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발언들이 실제 재판에 그래서 김관진이 사드와 관련한 어떤 것을 주고받았냐 아닌가는 바로 밝혀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네. 그래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어쩐 건가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는 사적 영역의 연관관계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중에 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일단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업무 방해죄,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점 특혜 혐의고요. 또 제3자 뇌물죄 역시 이제 삼성 승마 지원 수혜 특혜 의혹이고요. 재산 국외 도피죄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이제 확인된 것만 4억 원이 넘는 이제 본인 명의의 독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금 세탁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유라 씨 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오늘 마침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방위원회를 4년 했었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보고 시스템이 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두루뭉실하게 서류를 보내놓고 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거나 안다라고 싶으면 추가적인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보고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고 상대방이라는 게 뭐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가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모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또 국회와 본인의 직속 상관이고 군통수권자인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또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실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6개라고 하는 보고 문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문건에서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네. 고의 누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게 그제고 하루 만에 보고 누락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뭐 드러났다. 그렇게 이제 뭐 하루 만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제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이제 조사도 지금 뭐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번 사태가 뭐 처음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뒤를 보면은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몇 대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5월 30일 날 윤영찬 국민홍보수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힙니다. 네. 어떤 경위로 반입됐는지 반입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왜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했는지 왜 보고 누락했는지 이걸 이제 민정수석실에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앞에 두 가지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뜨거웠지만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옳냐 그르냐 이게 효용이 있냐 없냐라는 그 논쟁과 별개로요. 어떤 경위로 들어왔냐라는 거는 그 청와대에서 판단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가 결정했냐 뭐 박근혜 그다음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 뭐 요렇게가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뒤에 거 왜 비공개냐 네. 왜 이제 보고 누락이냐에 대한 건데 왜 비공개냐에 대한 것도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것은 다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에다가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옛날에도 그럼 이제 핵심적인 것은 왜 보고 누락이냐는 건데 여기는 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자, 6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새 정부한테 2개만 보고하고 뭐 4개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실익이 있겠냐. 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군 당국이라든지 이분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이제 추측성으로 나오는 것이 군이 조금 뭐 조직적인 뭐 새 정부 길들이기냐 아니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말하자면 학업에 뜻이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간 과정에서 이것까지 이제 포함된 것이냐. 이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대목이겠지만은 여전히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것은 왜예요? 왜? 그러니까 그 지금 어제까지 이제 확인된 정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청와대 보고서에서 원래는 이제 보고 문건에 6기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구를 삭제했는데 그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지시한 게 아니고 실무자가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는 뭐 이미 6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정황적인 보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은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안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몰랐다. 그런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제 혹시 사드 배치가 완결되는데 차질을 빚을까 봐 정말 되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넘어가 보자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냐 뭐 2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락된 건 맞는데 누락한 게 이제 2가지가 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뺀 거 숫자 그다음 위치. 근데 위치는 뺄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는. 왜냐하면 그 위치는 사실은 기밀성이 있으니까 그 구두로 얘기하면 되니까 뺄 수도 있는데 문제 이제 숫자를 빠진 거거든요. 6개, 2개, 뭐 반입이라는 이 용어들. 요게 빠진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면 이거는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고의로 누락했다. 그럼 이건 뭐 글쎄요. 실정부 위반의 여부를 떠나서 국기문란이가 맞는데 그런 국기문란 이게 속된 말로 목 내놓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2사람은 그만 2사람이죠.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왜 했는지 이게 설명인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설명은 아니 뭐 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내가 뭐 나중에 문선 이렇게 쓰고 구두로 물으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어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청와대는 그거 자체는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조금 더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게 언제죠? 28일 날 있었다는 한민국 국방장관하고 정의용 실장의 오찬이에요. 이건 사실은 어떤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2사람 다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전 2사람 적어도 이때는 좀 확실하게 뭐가 전달이 됐어야 됐다. 왜냐하면 문구가 왜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7일 날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상철 차장, 군 출신 아닙니까? 야, 이거 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철 차장이 이 국방부 관계자 따로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거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가 틀려요. 군 쪽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구두로 보고했다는 얘기고 청와대 쪽은 뭔 소리야. 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낸 거야. 우리가 인지한 거야. 보고가 아니라 인지야. 이렇게 얘기를 말이 하나 갈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28일 오찬인데 여기서 정의용 실장이랑 한민국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의용 실장이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했는지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리면 이제 김관진 의원께서 좀 잡아주세요. 사드 반입과 배치는 틀립니다. 그렇죠?
사드는 원래 6개가 한 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도 6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가 이제 성주에 있고 4개가 어디 미국 어디 기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반입. 그러니까 반입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골프장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배치라는 용어를 쓰면 야, 사드가 한 세트가 배치됐는데 또 들어와? 미국에서? 네. 또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수도권에도 달고 전라도 달고 이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은 반입이 맞아요. 배치가 아니라. 네. 근데 정의용 실장이 반입이라고 물어봤는지 배치라고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윤영창 수석도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보고를 이제 네, 기자들과 네. 일문일답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마다 그때 무슨 말로 정의용 실장 물어봤는지 쓰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드 4개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이렇게 네. 물어봤다고 두루뭉실하게 언론에서 쓰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정의용 실장이 사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걸 하나. 왜냐하면 군 잘 전문가 모른다, 아니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니까. 외교관이니까. 통상 전문가니까. 네, 또 하나 한민국 국방장관의 문제는 뭐냐면 네. 본인은 잘 알고 있잖아요. 정의용 실장은 통상 전문가고도 알잖아요. 그분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다가 이 한민국 이 정 실장이 잘 모르네. 예를 들어서 배치랑 물어봤네. 그럼 그게 아니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잠깐 한 것도 밥까지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반입은 요런 거고 배치는 요런 거고 네. 요렇게 돼가지고 4개는 이미 들어와 있고 추가로 비해서 또 가져와서 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냥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설사 정의용 안보실장이 몰라서 잘못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서 태도는 아닌 거죠. 네.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야 이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 궁금하다고 남궁훈 님이 전해졌는데 여론을 이용해서 사드를 철회하자는 건지 안보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처신 같다라는 지적을 보내셨는데 또 3200님은 북한은 이제 하루 건너 미사일 쏘고 있고 미국 정상회담이 코앞인데 한미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 시점에 꼭 이렇게 보고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경선님은요. 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여론몰이로 보기 전에 보고 누락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또 비판을 보내셨습니다. 5456님은 김관진 이름이 비슷한데 사람이 극과 극이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극과 극인 거죠? 네.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기사로도 어제도 막 계속 김광진 사퇴하라고 막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좀 부담이 되셨겠네요. 일단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사드가 도입된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2기나 6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게 이제 부속품 개념으로 보면 4기가 더 왔다는 것도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방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기체 2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4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뭐 국회에서의 보고 등을 통해서도 한 번도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사드 기체와 유사해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다라고 하는 모 방송사의 전언이 있었고 이제 와서 보면 그 보도는 맞았던 것 같네요. 예.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국방부는 언론 등을 통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4기가 더 왔는지 안 왔는지는 실제로 국민들이나 누구에게 말한 바가 없다. 국방부가. 근데 이미 사드는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2개의 기체는 알박계 형식으로 들어온 거지 완전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인수하면 외교적으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알박계 측면이 2기인 것과 6기가 완전체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막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할 때도 한 2기 정도의 뭐 완전체가 아닌 부속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돌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의 측면이 훨씬 더 컸었는데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면 이거는 서로 간에 중국도 그렇고 저희의 입장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교적인 이 폼을 어느 정도까지 둘 수 있느냐는 4기가 더 있느냐 없느냐는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입이냐 배치냐 전개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말장난입니다. 지난번에 이 방송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고
원래 교범상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는 네. 물체이기 때문에요. 네. 오는 순간 그 반입되는 순간 전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